그냥 해석만. 이게 무슨 뜻이죠? 이거 해석. 이 FT가 위치 함수라는 얘기지. 여기까지 맞니? 그냥 분열 조건이니까. 괜찮아 여기까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볼게. 원점 출발이니까. 기억. F4라고 하는 게 2냐라고 물어봤는데 4 쳤을 때 위치 물어보는 거지. 괜찮을까? 그냥 다시 얘들아 F4가 2라는 얘기는 최초 출발위치 0 원점이니까 플러스 0부터 4까지 VTT 요거 물어보는 거야. 여기까지 맞아요? 그냥 정적분 결과적으로 여기 면적 몇? 1 맞죠? 그래서 면적 몇? 1 여기까지 맞니? 4 쳤을 때 그냥 정적분은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얼마? 빵. 여기까지 괜찮아요? 기억은 틀렸다가 맞고요. 니은 F10 F2랑 같냐라고 물어봤어요. F2라고 하는 친구는 여기까지에 그지? F2는 2 치웠을 때 위치니까 그냥 1인 거 이해되죠? F10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구해봤더니 여기까지니까 1, 1, 여기도 1, 여기도 1, 여기도 여기까지 맞아요? 괜찮아? 결국 그냥 정적분인 거니까 사라지고 1 나오니까 1이겠지. 됩니까? 이게 맞는 거. 티귿. 점 P가 원점을 통 지나는 것은 출발을 3번 더 있다. 맞아요? 출발 후 원점을 지나가는 건 최초 여기서 우리가 원점을 지나가는 거지. 됐습니까? 그냥 정적분 빵이니까.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 원점을 지나는 거 이해돼요? 결과적으로 2번 있다가 맞으니까 니은도 틀렸겠죠. 얘를 점 P가 10초 동안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5냐라고 물어봤어요. 실제 움직인 거리는 뭐라고요? 인테그랄 0부터 10까지 VT의 절대값을 씌운 놈이다라는 얘기였다고. 괜찮습니까? 전부 다 더하겠다는 뜻이니까 이게 맞겠지. 그러면 리을이 맞다. 여기까지 됩니까? 돼요? 그 뒤에 넘겨서 1474번 잠깐 보세요. 문제 1번. 문제 읽어. 지금 풀어봐도 좋고 읽어도 좋고. 풀어봤어 혹시 이거? 잠깐 같이 볼게. 그냥 보면 여기가 넓이가 S1이거든요. 여기가 S1, 여기는 S2. 넓이가 똑같으면 PQ는 T는 Q에서 만나냐 이렇게 물어봤거든. 맞나요? 안 맞나요? 맞나 안 맞나? 사실 같은 지점에서 출발했다라고 되어 있는 걸 알았어. 내가 이 문제를 지금 별표 치고 푸는 이유는 뭐냐면
친구의 위치 함수야. 얘를 위치 함수 뭘로 할까? 이렇게 보자. 그냥 봐봐. 어차피 ft니까 ft라고 하는 친구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dt. x라는 시각에서의 위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이해돼? 사실 같은 지점에서 출발하고 있으니까 사실 원점에서 출발한 건 아니지. 이해는 돼?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 이 친구 운동이야. 이 친구의 위치라고 하는 친구를 원래 쓰려면 상수 C가 붙어야 해. 최초 출발 위치라고 하는 게. 여기까지 됐어? 이해했니? 똑같아. 마찬가지. 이 친구의 위치에 관한 함수를 쓰면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gt dt 이렇게 써줄 거야. 여기까지 맞니? 근데 얘도 같은 지점, 최초 출발 위치는 싫어서 동일한 거 이해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빼는 거. 됐어? 됐어? 그 함수를 내가 hx로 놓을 수 있어? 부터 하시면 좋겠어요. 이해했니? 여기까지? 즉 물체가 두 개가 만약 운동하는 걸로 나오면 그 두 개의 연관성이라고 하는 걸 찾아주려고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고. 여기까지 돼?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냐면 hx라고 하는 친구가 같은 지점을 출발했기 때문에 0부터 x까지 ft dt 마이너스 2를 0부터 x까지 gt dt 이렇게 쓰게 돼요. 여기까지 맞아? 이해는 됐어요? 돼? 그럼 이제부터 그냥 해석만 할게. hx 함수는 ft 0부터 x까지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면적 맞지? 돼? 마찬가지 0부터 x까지 gt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맞죠? 여기까지 됩니까? 그럼 결국 S1부터 S2까지 이 두 개 넓이가 똑같다고 봤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한 결과 괜찮아? 되고 있니? 인테그랄 여기다 쓰겠냐? B까지 여기까지 돼요? 되긴 돼? 안 돼? 그럼 얘는 인테그랄 0부터 B까지 FTT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B까지 GTDT가 되는데 이 S1과 S2의 면적이 같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만큼의 면적과 괜찮니까지? 이만큼의 면적이 동일해요 라는 뜻인 거 이해되니?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돼? 그래서 그냥 의미적으로 아 얘네들이 같으면 당연히 T는 B에서 만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보다 이해됐어? 이렇게 썼었을 때 이 면적이 같으니까 얘는 빵인 거 이해되니?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B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만나요로 생각해도 괜찮겠다.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 하는 거야 지금. 이해는 돼? 괜찮아? 되겠어요? 마찬가지 이거 봐. S1이라고 하는 게 S2보다 더 크다라면 됐니? 당연히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어? HB라고 하는 친구가 0보다 크게 나오는 거 이해돼요? 이해는 돼? 안 돼? 여기까지 됐어? 왜냐면 S1이 더 크니까 S2보다 결국 S1이 더 크다는 얘기는 이만큼을 정적분한 결과물이 이만큼을 정적분한 결과보다 더 크다고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돼? 그러니까 HB라고 하는 게 0보다 크다라고 판단되니까 이 친구가 얘보다 더 커요. 이렇게 우리가 식으로 쓸 수 있고 이해는 돼? 괜찮아? 마찬가지 S1과 S2 중에 S2가 더 크대? 그러면 0부터 어디까지? C라고 적은 거 맞아? C까지 얘를 만족하는 게 열린 구간 H 여기 있냐라고 물어봤어. 괜찮니? 얘들아 잠깐 봐봐요. H 얘가 이 식 자체가 여기에 내가 C를 집어넣는 놈인 거 이해돼? 여기다가 이해하니 여기까지? 다시 HC가 0부터 C까지 즉 이 식이잖아. 이거 묶었으면 똑같은 거니까 여기까지 됐어? 괜찮아? 네? 그럼 써볼게. HA부터 먼저 쓰자. 자, HA는 0보다 커요, 작아요? 친구들, S1이 더 작대. HA는 이거 봐. HA야. HA는 요만큼의 면적에서 요만큼의 면적 날린 거잖아. 0보다 큰 거 이해돼? 0보다 커. HB는 0보다 커요, 작아요? 얘들아, HB. S2가 더 크다는 얘기는 이쪽 면적이 더 크다는 뜻일 거 아니야. 그럼 이만큼 정적분한 결과물이 이만큼 정적분한 결과물보다 더 크다는 뜻 아니에요? 이거? 여기까지 돼? 근데 빼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가 0보다 작게 나올 거라고. 여기까지 돼? 이해는 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 돼? 그러면 HA와 HB의 곱이 0보다 뭐 하는 거지?
작은 거 이해되니? 이해됐어? 내가 지금 뭐 쓰고 있는지 보여? 이거 뭐야 지금 너네? 쓰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거 무슨 정의? 무슨 정의? 이 사이값 정의얘들아. 이렇게 합답형에 숨어있다고. 내 말 이거 이해돼? 정의도 이해됐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hx라는 함수는 어차피 둘 다 미분 가능할 테고 여기까지 맞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미가 아니면 뭐 어차피 연속함수일 테니까 즉 hx가 0을 만족하는 c라고 하는 값이 a와 그죠? b 사이에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너네가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이게 사이값 정의라고 하더라. 이거 이해돼서 괜찮아? 이거식을 쓰기 위한 방편이 얘였던 거야. 이해는 돼요? 괜찮아? 속도에 관한 그래프, 즉 두 개의 물체가 너네가 나왔을 때 그들 사이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걸 찾아볼 때 요 식을 너네가 쓸 수 있었으면 좋겠는 거야. 이거 이해되게? 괜찮아? 이거 이해돼? 된겨? 이거 중요해 얘들아. 풀 수 있으셔야 돼. 이해는 됐어 여기까지? 다시 두 개의 위치에 관한 형태의 뭔가 관계식이라고 하는 거, 관계성에 대해서 뭔가 물어봤을 때 이런 식을 너네가 쓸 수 있어야 조금 더 잘 끌어갈 거라고. 식으로 풀었을 때. 괜찮습니까? 그냥 인위적으로 넓이 간티가 됐네, 이쪽이 더 크니까 됐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는 됐어요? 거기 옆에 봐봐. 1476번. 걔 풀어봐. 지민아 혹시 이거 이해됐어? 잘 안 됐어 혹시? 안 됐으면 다시 설명해줘. 차이값 정의가 잘 안 떠올라서 그래? 차이값 정의가 뭐였냐면 그냥 방정식으로만 할게. 이런 거였어. A였을 때 함수값이 음수고 B였을 때 함수값이 양수 이런 거. 근데 함수 fx가 이 구간에서 무조건 연속이에요. 이렇게 무조건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때 fx라고 하는 친구가 0을 만족하는, 됐어? c라고 해도 괜찮겠죠? 네? 이 c라고 하는 놈이 네?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해. 이게 사이값 정의였어. 이해는 돼? 결과적으로 내가 여기 있는 식을 그냥 보지 말고 두 개의 속도에 다시 이게 위치에 관한 함수인 건 이해되지? 0부터 x까지 x라는 위치에서 위치가 관한 함수. 얘도 똑같이 위치 함수.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뺀 친구 전체를 그냥 hx로 놔버리려고. 여기까지 됐어? 돼?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썼을 때 한 방에 나눴을게. hx가 어차피 정평은 같은 거 보여? 그러니까 ft-gt 전체 dt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겠지. 요 식이.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내가 hx라고 하는 게 바로 얘지. 거기다 내가 c를 대입한 놈이잖아. 즉 hc라고 하는 친구가 0을 만족하는 게 요 구간 안에 있어? 요거 물어본 거야. 이해는 돼? 그러니까 a도 구해보고 b도 내가 구해본 거야. 그럼 a였을 때의 함수값, 즉 여기 있는 값을 보면 0부터 a까지 정적분한 거랑 0부터 a까지 정적분한 거이 차잖아. 근데 0부터 a까지는 분명 ft라고 하는 친구가 더 위에 있다고. 결국 여기 있는 거 전체 요만큼 정적분한 거와 노란색 정적분한 것 중에 비교해보면 당연히 얘가 더 큰 거 이해돼? 그래서 HA는 양수예요. 돼? 근데 HB라고 하는 친구는 여기서 여기까지 정적분한 거잖아. 돼? 근데 S2가 더 지금 크다라고 되어 있는 조건인 거지. 되니? 그렇다는 얘기는 요만큼을 정적분한 거와 돼? 이만큼을 정적분한 것 중에 이 친구에 대한 정적분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고, 돼? 그러니까 얘가 음수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해야 돼. 괜찮겠어? 그러니까 hx라는 친구는 어차피 이런 친구들을 더하고 빼서 만든 연속함수거든. 되니? 그러니까 연속성이 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함수값이 부호가 다르니 두 개를 곱한 결과는 0보다 작을 거고, 즉 이런 과정에 의해서
이 구간 내에서 HC는 0을 만족하는 게 반드시 존재할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적어도 하나. 이해는 됐어? 그래서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거를 적용하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해서 요 식을 적어보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요. 이거 이해되겠어? 괜찮아? 이해된 거야? 이렇게 숨어 있어 사이값 정리가. 그거 풀어서 1476번 나왔어? 이것도 임의로 풀지 말고 얘들아 이것도 잠깐만 식을 좀 적어볼게. 대략적으로 푼 거 말고 얘들아 조금 정확하게 식을 조금 적어봤는지 그걸 조금 해보려고.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대. 그래서 여기는 A, 여기는 B, 여기는 C, FT, 여기가 GT. 시간과 속도. 자, 인테그랄 0부터 C까지 FDT. 자, 인테그랄 0부터 C까지 GDT. 무슨 뜻이죠? 이만큼의 면적과 이만큼의 면적이 같다는 뜻이. 맞아요? 자, S1과 S2 같더라라고 하는 걸 알려줬어. 괜찮아 여기까지? 그 상태에서 봐봐. T는 A였을 때 물체 A는 물체 B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하냐. 그냥 풀어도 되긴 하는데 괜찮아? 식으로 한번 써볼게 얘들아. HX를 뭘로 넣을 거라고?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DT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GDT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거야. 됐어? 이게 뭐 높이를 얘기해. 여기까지 맞니? 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HA라고 하는 친구를 잠깐 써보면 0부터 A까지의 전체적인 면적, F를 둘러싸인 면적과 돼? 0부터 A까지 DT로 둘러싸인 면적 중에 당연히 이 친구가 더 큰 거지. 이해합니까? 결과적으로 0보다 크더라라고 볼 수 있다. 괜찮으니까 돼요?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한 기호가 맞는 거죠. 이은 T는 B였을 때 A와 B의 높이의 차가 최대다. 맞아요? 맞아? 자, 이것도 너네 생각할 게 있어. 잘 봐. 니은 때문에 보는 거야. 이 친구의 hx의 최대값을 요구한 거랑 똑같아. 높이의 차의 최대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이 친구의 최대차 어떻게 보지? 그래프가 원래 필요해. 맞아? 그래서 니은 보는 거야. 얘를 미분해 버리는 거야. 이해했어? 됐니 여기까지? 최대차수 찾으려고. 그러면 얘는 뭐가 돼? 적분 변수 외에 다른 변수가 구간에 존재하고 있는데 1, 1차지. 맞아? 1, 1차지 맞아? 그러니까 뭐가 된다고? fx-gx.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이 친구가 0이 되는 값이 0, A였던 거야. 아니, 0B였던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됐니? 그럼 부호조사한다. 0은 냅두고 x가 B였을 때만 조사할게요. 괜찮니? 여기까지? 그럼 H'X의 부호를 조사해보면 B보다 더 작은 구간에서 fx, gx 중에 누가 더 위에 있어? fx가 위에 있지. 0부터 A, B의 구간에서는 fx가 더 위에 있는 거 맞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뭐가 된다고? 플러스. 괜찮아? 듣고 있어 내 말? 이해돼? 마찬가지 B보다 더 큰 구간에서는 gx가 더 위에 있는 거 이해돼? 맞아? 결국 fx 빼기 gx가 마이너스가 될 거란 얘기야. 여기까지 맞아? 됐니? 결국 hx라고 하는 그래프의 최대값을 요구하고 있는데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이렇게 생겼다는 뜻일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돼? 그러니까 B에서 무슨 값을 가져? 무조건 최대값을 갖게 넣으라고 판정할 수 있는 거야. 정확하게. 이해는 됐니? 되고 있어 이거? 민준도 이해해서 이거? 요거 중요해. 얘 미분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괜찮습니까? T도 이게 이해됐어? 괜찮아? 그럼 마지막 D급 봐봐. T는 C였을 때 A와 B는 같은 높이에 있다. 맞니? 자, 이것도 똑같죠? 같은 높이에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T가 C였을 때야. 맞아? 괜찮아? 그러면 D급 볼게. 결국 HC라고 하는 걸 요구한 건데 인테그랄 0부터 C까지 FDT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C까지 GDT. 근데 여기는 두 개의 면적이 같다라고 했다. 여기까지 맞아? 그 얘기는
이만큼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과 괜찮니? 이만큼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면적이 뭐하다고? 무조건 같구나라고 우리가 판정할 거 아니야, 맞지? 됐니? 결국 정적분의 결과물이 뭐가 나온다고? 여기 나온다. 여기까지 됐어? 돼? 그러니까 높이가 같다고 해도 것도 괜찮은 거죠. 이거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두 개의 위치에 관한 친구가 나오면 요 식을 한 번씩 적어볼 수 있게 조금 해보자. 그럼 조금 더 명확해질 거 아니야. 이해는 돼요? 괜찮습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좀 적어봐. 중요한 거야. 참고로 짐에서 동시에 높이를 출발했으니까 얘도 적분상수 어쨌든 빵, 얘도 빵이니까 그냥 무시하면 똑같고. 이해는 됐어요? 여기까지? 네? 좋아. 마지막 한 문제 1475번 보이지? 이거 풀어보세요. 77번은 이거 집에서 한번 풀어보시고. 사실 이해돼요? 괜찮죠? 위치관계가 두 개의 물질 나오면 조금 헷갈리는 경향이 좀 있어서 저렇게 두 개를 표현하고 나면 좀 쉽더라, 명확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 거야. 참고로 얘들아 잠깐만, 아까 내가 여기다 적었던 사기값 정리했지? 그 서술은 나올 수 있다. 적어도 한 개 존재하면 보이시오라고 나올 수도 있다고 서술형에. 들었어?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숨어있는 것도 해결할 수 있게. 75번. 좀 이상해? 아프지 않아? 그렇구나. 지금 그 큰 볼펜 혹시 반하는가? 에라이 이런 거야? 괜찮아? 지금 하고 있는 거 이해가 좀 돼. 나왔니 이거? 기억 맞아 틀려요. 얘들아 기억 맞아 틀려요. 포인트가 되는 게 얘지. 가에서 출발해서 나에 도착했다는 얘기는 이동거리가 같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맞아? 그 이동거리를 내가 만약에 뭐 L이라고 쓴다면 됐지? A의 속도 얼마? 평균 속도라고 하는 건 총 이동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 양이 없다고. 여기까지 맞니? 돼? 결국 A의 속도는 40분의 L인 거고요. 괜찮니? C의 속도도 40초 만에 도착했으니까 40분의 L이라서 무조건 같은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 되지? 이해해보세요. B가 C, B와 C, B와 C가 가속도가 0이 되는 게 적어도 하나 있냐고 물어봤어요. 됐어? 이거 무슨 그래프?
시간과 속도에 관한 그래프. 맞니? 그러니까 가속도라고 하는 친구는 그럼 이 시간과 속도에 관한 그래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괜찮니?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방해되는 지점이 무조건 적어도 한 개씩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됐니? 디귿 ABC와 T2로 둘러싸인 넓이가 단위라고 물어봤어 얘들아. 넓이가 뭐라고? 총 이동거리 맞니? 4에서 소통이라는 거죠. 이해는 돼? 그래서 결국 기억니은 디귿 모두 맞다라고 판정하시면 끝인 거예요. 여기 이해되겠어요? 괜찮아? 테드 이해돼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끝나고 하나만 암산하고 넘어가자. 하나만 암산할게. 저번 시간에 언급을 한 내용이라서 금방 암산돼. 243쪽 좀 봐줄래요? 243쪽에 1424번 보여드릴게요. 풀어보세요. 1424번. 1424번. 나왔어? 저기 나왔어? 나왔어. 집에 나왔어? 오늘 저번 시간 한번 까먹었구나. 이 작업들을. 얘들아, 이거 봐. 이게 3차야. 직선. 넓이 어떻게 보지? 얘들아, 이거 넓이 어떻게 가져가?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연합이 구하는 거야. 괜찮죠? 어떻게 볼까고? 직선이 더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빼는 거 맞아요. 괜찮니? 그 전체 dx 됐죠? 이게 공식화되어 있어서 12분의 a의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제곱? 몇 제곱? 4제곱? 너네 3차의 넓이는 무조건 4제곱이야. 4차의 넓이는 5제곱으로 생각하면 돼. 왜냐면 부정적분, 정적분이고 차수 하나 올리는 거야. 이해돼? 2차는 3제곱. 괜찮니? 이해됐어? 그 상태에서 얘 요거 기억나? 내가 이렇게 기억하지 말라 그랬지. 얘 무슨 식이라고? 얘 무슨 식 어떻게 나온다고? 알파에서 접하고 베타에서 관성했어서 그죠? 마이너스 a에 x 마이너스 알파 제곱 x 마이너스 베타. 물론 절대값 즉 넓이니까 요만큼 괜찮니?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dx. 이 친구가 12분의 a의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어. 여기까지 맞니? 들었어 얘들아? 돼?
즉 시계 형태가 이렇게 생겨먹었으면 무조건 이란 뜻이죠. 이해돼? 그래서 3차 함수와 직선이 아니라 3차 함수와 2차 함수여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했잖아. 이해되니? 그게 최애야. 괜찮아? 즉 마이너스에서 뭐하고? 관통하고. 괜찮니? 됐어? 1에서 뭐 했다고? 접했다고요. 괜찮습니까? 듣고 있어? 그럼 쓸게요. 바로 인테그랄, 즉 이만큼의 면적을 구하는 거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부터 1까지 fx가 더 위에 있으니까 fx 마이너스 gx로 쓰는 게 맞아.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fx 빼기 gx가 지금 어떻게 생겼다고? 초고차별에서 1이야 얘. 괜찮니? 그러니까 썼을 때 마이너스 관통 x 플러스 1에서 뭐? 접했대라는 뜻이라고요. 이해됐어? 이 친구의 면적을 구해내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맞아? 얘랑 똑같이 생겨 이해돼? 절대값 씌우면 뭐 씌우면 씌우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얼마야? 12분의 1 괜찮니? 그때 1 빼기 1 전체 4제곱. 그래서 12분의 몇이야? 16인가요? 이게 답이야. 한 방. 이해는 됐어? 응용하는 거 안 나올 것처럼 보이지만 나왔잖아.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다. 이해는 되니? 괜찮아요 이거? 네? 이런 방식 좀 풀어보는 거. 하지 이거 이해됐어? 그거 말고도 사실 아이디어적인 부분이 좀 있기는 한데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 숙제를 합의하자. 속도와 거리는 일단 다 내는 거고 우리 1대는 어디까지 됐어요? 앞에 정적분은 1등급을 냈었지. 내국에 눈에 안 하는 거지. 맞아? 해외 생각이 괜찮아. 다음 시간에 얘들아 진도 부분은 거의 끝났고 그래서 전체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숙제풀이하고 1등급 문제 계속 같이 풀 거야. 이해했니? 그래서 이 교재 마무리 짓는 거지. 특히 너네 그래프 파트 있지? 그래프의 기억 파트에 내가 빼라고 했던 유형 기억나? 기억나지? 그거 했나? 다 풀어서 나 거기 파트 좀 같이 할 거야. 이해들 괜찮아? 되겠니? 되겠죠? 그래서 숙제는 어쨌든 앞에 있는 넓이부터 252쪽까지 되는 걸로 할게요. 됐습니까? 되지? 그래서 이거 포함해서 얘들아 진짜 하나 부탁할게요. 놀리지 말고 다음 시간부터 다음 주부터 내신들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피치를 올려서 와. 그러니 숙제 꼭 해오시고 242, 252 242, 252까지 됩시다. 242 숙제 유형을 하고